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하고 알리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 지난주에 제가 지방 출장을 여러 군데 좀 다니고 선거도 있고 이래서 유튜브를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요. 총선도 끝나고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상황을 좀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버겁기도 하네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직원하고도 잠깐 얘기를 하고 해봤는데, 원래 4월 20일까지 격리 조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5월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정부 쪽에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현재 상황들을 좀 판단하고 향후에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제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동안 못 읽었던 기사들을 쭉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2, 3일 정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들,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생각들 또는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대통령령 발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현재 이 격리 조치와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경제적인 변화들이 조금 있어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또는 이번 사태로 인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즈베키스탄 그 일반적인 사건 사고들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를 좀 가속화해라.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부품 시장이 약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국산화 비율이 9%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 300개 정도 되는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 목화를 수확하는데 아직까지도 수작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목화 수확의 기계화를 빨리 추진해라. 구체적인 지시로 올 9월까지 트랙터 1000대를 전국에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게 있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농업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몇 번 했었거든요. 농업 생산성, 기존의 토지를 불화받은 그 영농기업들 아니면 개인들, 이 토지를 불화받고 토지의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 앞으로는 이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식량 확보 측면과 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요. 더불어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농업 유통 시스템을 개선을 해라. 쉽게 말하면 이제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트랙터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합작으로 제작되고 있는 장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장비들의 보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트랙터를 주로 생산하는 거는 그 한국의 LS 엠트론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우즈 아프토사노아라고 하는 그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공업성이죠. 합작 회사로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원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사인한 또 하나의 이제 대통령 디크리가 현재 이제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게끔 또 명령을 내렸어요. 첫 번째로 방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할당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 일반인들의 연금, 급여, 그리고 수당 등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식품과 공과금, 뭐 기타 긴급 비용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리고 네 번째로 정부의 기타 활동비를 맨 마지막 순서로 놔라.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일선에서 그 방역 활동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방침을 정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의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했어요. 50명 정도의 일반인들이 국민들과 대통령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문으로서, 그리고 여론을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대통령을 위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어요. 이런 변화들은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 개혁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현재 이런 위기 상태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현재 코비드-19 사태인데요. 아까 제가 뉴스 확인한 거는 1380명 확진이 됐다고 들었고, 거의 하루에 100명 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최근 며칠 동안. 오늘 확인된 바로는 확진자와 1차 접촉한 사람이 약 한 9,500명 이상이 지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잠시드 쿠치카로프라고 부총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를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격리 조치가 원래 4월 20일까지인데 5월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던졌었고, 또 하나 이제 지난번에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것조차도 금지를 시켰었는데, 출퇴근 목적으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또한 일반 기업들이 업무상의 목적으로 자동차 사용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데, 부총리가 상황이 개선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즈베키스탄이 자국의 방역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타지키스탄이라든가 이란이나, 오늘은 헝가리에 약 한 50만 개의 마스크를 보내줬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재난 긴급 재정을 우즈베키스탄이 확보하고 있는 거는 약 한 1억 5,700만 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7,400만 불을 현재까지 사용했다고 해요. 그 비용의 대부분은 임시 격리시설, 병원에 들어가는 그 의료시설, 이런 것들에 쓰여졌다고 발표가 됐었고, 어제 USAID라고 이제 미국 구원단체죠. 거기에서 우즈베키스탄에 40만 불어치 구호 물자를 보내줬었고, 또 EBRD에서도 무역을 하는 기업들이 무역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약 한 1억 5천만 불을 우즈베키스탄에 할당을 해줬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인하대학교 분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향균성 스마트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그런 기사도 나왔었고,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국세청,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의 대부분이,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급여가 400만 불 이상 되는 직원들은 급여의 일부분을 국가에다 반납을 하겠다고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이 내용은 자발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IMF에서 현재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를 더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공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따르는 조치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400만 숨이면 오늘 환율로는 정확하게 한 400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만 원 되잖아요. 400만 불 이상을 평균 이상이라고 보고, 그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급여를 반납하는 식으로 합의가 됐다. 주요 기업들 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까르진카나 마크로 같은 그런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있는데, 그런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우즈베키스탄의 현재 제일 큰 아파트 개발 시행사 골든하우스에서 자비를 들여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료품이나 구호물자들을 자비를 들여가지고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렇게 열심히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성이 고열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제대로 대처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5군데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5번째 병원에서 해열 조치나 이런 걸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 이제 검사를 받고 확진자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5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간호사나 사람들이 또 다 감염이 됐어요.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로 바로 나왔더라고요. 또한 이제 조만간에 무슬림 명절 하이드나 성지순례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잠정적으로 다 무기한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얀덱스에서 현재 전 세계 확진자 데이터를 세계 지도에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필요하시면 그 앱을 통해서 진행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경제적인 측면인데, 뭐 첫 번째로는 그 우즈베키스탄의 목화가 있잖아요. 면화. 이 면화가 예전부터 그 노동 착취라는 측면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우즈벡 면화 보이콧을 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 또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2010년까지만 해도 시골라 학생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면화를 수확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이후로 이제 초등학생들은 동원이 안 되는데, 여전히 이제 의사라든가 선생님, 일반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동원돼서 그 목화 수확기가 되면 들판에 가서 2주 동안 징용을 당하죠. 징용. 돈을 안 받고 일을 해주는. 저도 2014년까지 매년 가을이면 저희 회사의 직원 중에 두세 명을 동원 요청을 해와서 제가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우즈벡 면화에 대한 보이콧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 350개 의류 브랜드하고 원단, 소매 기업들이 우즈벡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최근에 보이콧을 좀 해제해달라고 기관에다가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요청에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노동 착취라든가 인권 보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런티가 부족하다. 그래서 당장은 보이콧을 해결해주기 힘들다.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상태고, 수마가 지금 14일 날 9,700숨 언저리였었는데 지금 어제 벌써 1달러의 만숨을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계산하기 되게 편해졌어요. 1달러의 만숨이니까 100달러면 100만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수마 가치 하락의 주된 이유가,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수입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수출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런 수마 가치 하락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앞으로 달러를 제대로 안 바꿔준다, 그런 소문도 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가 달러 환전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로 정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또한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지 않고 시장에다 다 맡기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줬었고, 1분기 3월달까지 3월 말까지 1분기 수출이 작년 2019년 대비 한 10.9%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가스, 석유, 그리고 이제 광물 이런 것들이 좀 하락했고,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가지고 수마의 가치가 하락된 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 지난 1분기 때 중국으로의 수출이 4.6억 불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로 수출하는 게 또 1.6억 불 감소를 했고,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거는 9.4억 불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수출 물량이 감소가 되었는데, 수입은 중국에서 7,300만 불 정도가 줄었고, 한국에서 1억 7천만 달러가 줄었고,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터키, 그리고 미국 이런 데서 1,000만 불, 6천만 불, 2천만 불 이렇게 수입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수출 감소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달러 수급이 안 좋아진 상황들이 생긴 것 같고, 이거는 비단 우즈베키스탄 상황뿐만이 아니고 그 러시아도 지금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현재 18% 루블화가 평가 절하가 됐고, 카자흐스탄의 그 탱게도 거의 한 12% 이상이 지금 평가 절하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9,500숨에서 만숨으로 갔으면 약 한 5% 정도의 평가 절하가 된 걸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이자율을 제가 지난번에 16%라고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번에 15%로 1% 낮췄어요. 그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미미하나마 그런 조치인 것 같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이제 원래 예측은 12%에서 13% 중간으로 봤었는데 지금 다시 1, 4분기 결과를 보고 내놓은 거는 11%에서 12.5% 정도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고 중앙은행에서 발표를 했고, 또한 이제 디젤 가격도 5,600숨으로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ATM 머신에서 현금을 환전을 하거나 인출을 할 때 수수료도 제가 알기로는 1%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시중은행의 ATM 기기의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지금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사회면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은 어제가 되네요 벌써. 페르가나에서 진도 4 지진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카르시라고 있어요. 카르시라고 이제 부하라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 사람이 한 38명 정도 비행기 편이 없어가지고 못 돌아가고 이렇게 있나 봐요. 그 사람들한테 가짜 항공권을 팔았대요. 비행기가 없는데 표를 판 거죠. 그래서 한 7,500만 숨 정도의 부당이익을 취한 우즈벡 사람 3명이 체포가 돼서 이제 구금 상태에 있다 그러고, 그리고 카라카팍스탄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메가와트 그러면 규모가 얼마가 되냐면, 탈리마르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1기가와트짜리예요. 1기가. 100메가면 그게 한 10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면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 신문에는 이제 예산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데,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메가니까 1억 3천만 불에서 1억 5천만 불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우즈벡 정부가 이제 입찰 공고가 나왔고, 그리고 캐피탈뱅크가 자동차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70%까지 론을 해주죠. 3년이나 4년 만기로 해가지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캐피탈뱅크에 지난 2주간 자동차 캐피탈 신청 건수가 200건이 들어왔었다고 하네요. 그 중에 이제 10건은 이미 처리가 됐고, 나머지들은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중이다. 자동차 캐피탈의 규모를 대략 알 수가 있죠. 그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캐피탈 뱅크가 또 하나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달러를 가져오면 제로 커미션으로 이제 환전을 해주겠다. 1달러당 30숨에 캐시백도 주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수마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은행도 이제 달러를 확보를 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 소식으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급여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직접 이제 면접 보고 사람들 알아보고 뭐 했던 거에서 나온 숫자들인데,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딜리버리 서비스, 우리가 뭐 온라인 쇼핑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사람을 구하는 구인 광고가 나와 있는데, 그 평균 급여를 한 400만 숨, 400불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영업 관리자직은 한 최소 300만 숨, 그러니까 300불 이상. 그리고 SMM, 이게 인터넷 마케팅 관련된 전문가 같은데, 그쪽 직종에 있는 사람도 최소 300만 숨부터 급여를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택배기사 배달하는 사람은 최대 300만 숨, 그러니까 약 300불 정도. 그리고 이제 편집자, 이런 쇼핑몰에 이제 뭐 웹페이지를 만들다거나 뭐 그런 걸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최대 400만 숨, 400달러까지 급여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의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프로그래머는 최소 800만 숨, 그러니까 800불부터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번역, 아마 영어 러시아 번역이나 뭐 러시아 우즈베거 번역이겠죠. 그런 번역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200만 숨, 200불, 가장 낫죠, 그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오늘 지난 한 2, 3일 동안 그 밀려있던 기사들을 쭉 한번 보고, 우즈베키스탄에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네요. 당장 이제 시작을 해야지 또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시작을 못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이 상황들이 정리가 돼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싶네요. 오랜만에 뭐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조금 더 참고 그동안에 이제 미리 그 몸을 만들어 놨다가 문이 딱 열리면 그때부터 달릴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